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주도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천재 시스템을 통해서 종목과 섹터에 대한 분석 도와주실 박동기 파트너님과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에 대한 분석 더불어서 그리고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마련을 해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이용하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박동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 시간인데요. 파트너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오늘자 금통위가 빅스텝을 결정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금융시장이 변동성 커지면서 좀 코스피가 이렇다 할 장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보합권에 등락 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오전자 시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금통위에서 빅스텝, 자 우리도 이제 빅스텝으로 가죠. 0.5% 금리 인상 하면서 이제 3% 수준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이제 우리도 빅스텝으로 이렇게 지금 했지만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뭐 약보합권 정도 수준, 시장의 충격은 없다. 이렇게 지금 뭐 결론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뭐 예상을 했던 부분, 예측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빅스텝을 밟았지만 뭐 시장에 큰 충격은 없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 뭐 거의 뭐 패닉 셀링이 나왔죠. 거의 뭐 투매가 나오는 흐름이었었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코스닥에서도 낙폭 과대주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뭐 들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뭐 시장은 아직도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가장 큰 요인은 지금 이제 내일 그 발표가 예정돼 있는 미국 CPI 지수. 자, 이 부분을 지금 일단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좀 팽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장 흐름은 뭐 전반적으로 보합권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하는 좀 관망 심리, 경계 심리가 팽배한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보는데요. 지금 그 뭐 해외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뭐 투자 심리가 워낙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미국도 마찬가지고 투자 심리가 워낙 지금 악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의 지금 정상회담 얘기가 지금 어제 또 얘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상회담이 만약에 지금 이제 성사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 회복에 상당 부분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벤트 이슈는 내일 미국 시장의 CPI 발표를 보고 본격적으로 저점 매수 세력들도 CPI 발표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움직이지 않겠나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역시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그나마 우리가 지금 최근 시장에서 위안을 삼아 볼 수 있는 게 자,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오늘까지 지금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93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강도 높은 매수는 아니더라도
저점 매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향후의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방향성을 또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 순매수 또 오늘 최근 들어서 연기금도 지금 이제 2,300포인트 이하에서는 순매수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연기금의 투톱 장세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뭐 시장은 지금 뭐 워낙 지금 뭐 2천이 깨진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이 저점 매수에 나서기 시작하면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일단 가지는 않겠다. 이게 지금 일단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그렇다면 차트를 한번 보죠.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보면은요. 제가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2,3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적어도 지금 과매도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여전히 지금 시장에 지금 변동성이 크고 뭐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도 불확실하고 뭐 말 그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흐름이겠지만 여전히 지금 2,300포인트 이하에서는 과매도권 또 밸류에이션 매력 지금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다 그러죠.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자리까지 일단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금 저점을 잡아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어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어진다 할지라도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 이 자리에서 저점을 만들고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전자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자 금통위 0.5% 금리 인상 단행 속에서 시장이 예견했던 바에 따라 현재 시장 상황 강망세 보여진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내일 있을 미국의 CPI 발표 이 결과와 더불어서 좀 살펴보면서 저점 매수의 타이밍을 노려보면 좋겠다는 인사이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검색 천재 시스템에 포착되는 섹터와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오늘 시장 흐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보합금 등락을 하고 있는 지금은 다소 또 밀리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했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에 지금 잡히는 종목들을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저점 매수 세력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도 지금 보이고 있고 큰 섹터로 나눠봤을 때는 일단 오늘 전체적인 반도체 IT 쪽에 활발한 매수세 유입, 삼성전자 특히 이제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에 따라서 코스닥의 지금 소부장 쪽이죠. 장비 부품주 쪽 이런 쪽들도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의 정상회담 이 관련되는 이슈가 오늘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에 지금 가장 어찌 보면은 낙폭이 큰 섹터 중에 하나라 그럴까요? 테마 중에 하나라 그럴까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되는 종목들이 과매도권에서 강하게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검색 전제 시스템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삼성전기도 보합권에서 아마 부분적으로 오늘 매수세가 지금 저점 매수 쪽으로 공격적인 매수세보다는 저점 매수가 지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M2N, 오스코텍, 휴마시스도 우리가 좀 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죠. 캠시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베스트 종목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보면은 이제 대형주 쪽보다는 말 그대로 재료 보유, 이제 중소형주,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요약을 지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슈가 있는 주요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유신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유신 또 데모
뭐 유명한 종목이죠. 오늘 유신이 지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이제 전쟁 종료에 대한 기대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이제 관련되는 종목들의 이제 활발한 움직임, 말 그대로 약간은 테마성이라 하더라도 기대감에 지금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는 상당히 앞으로도 크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베스트 종목에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 중에서 M2N이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 종목도 오늘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상승 이유는 이제 신라젠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자, 우리 뭐 기업에서 지금 이제 잊혀져 가는 그런 종목이 지금 되어버렸는데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신라젠 거래 정지가 된 기간이.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로 있는 M2N이 거래 재개 기대감에 오늘 이렇게 두 자릿수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에 이제 신라젠이 코스닥 심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또 자금 확보도 충분히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뉴스들이 올라오면서 최대 주주로 있는 M2N이 신라젠의 거래 재개 기대감에 이렇게 지금 오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변동성이 이제 오늘 장 끝나고 결과 발표가 나온다면은 내일은 변동성이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상당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진단 키트 관련되는 종목인데요. 자, 베스트 종목이 지금 휴마시스 올라와 있는데 수젠텍을 한번 볼까요? 수젠텍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때 진단 키트 관련되는 종목으로서 꽤나 잘 나갔던 종목인데 지금 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는 이렇게 하염없이 지금 빠졌습니다. 8,000원대에서 과연 저점을 형성을 하고 일단 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까지 지금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수젠텍, 휴마시스뿐만이 아니라 랩지노믹스라든지 또 시젠 같은 종목들도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봤을 때 낙폭 과대의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자 주도주로서 IT와 반도체 그리고 개별 이슈로 좀 부각이 되는 중소형 관련주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한 종목 좀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기대 이슈가 있습니다. 유신 역시나 좀 태바성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지만 유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M2N 또 신라젠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 이 기대감 속에서 내일은 변동성이 클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자 M2N 잘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또한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수젠텍 꼽아주셨네요. 그럼 검색 전체 시스템에 포착되는 수급과 거래량 차트 흐름으로서 양호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검색 천재 시스템에 2,400분의 7, 0.3% 상위 0.3% 종목들을 찾아내는 검색 천재 시스템인데요. 수급과 거래량, 패턴과 추세를 조합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중에서 최상위권 종목들을 찾아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급과 차트 우량주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SK 하이닉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 활발하게 들어오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지금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지금 차트 흐름을 지금 이제 보고 계신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21선을 지금 회복을 하고 여전히 지금 양봉을 내면서 바닥권에서 상승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런 지금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지난주인가요? 지금 미국에서 또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또 제한 요것을 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좀 환경으로 보면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 이런 상황에서도 SK 하이닉스의 최근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금 악재가 나올 때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 않나. 외국인들이 주도가 되어서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대표적인 종목이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베스트 오늘 종목에 올라와 있는 오스코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 종목인데 차트 우량주 쪽에서도 지금 잡히는 종목인데요. 오스코텍도 예전에는 지금 신약개발 관련주로서 말 그대로 그냥 대장주급으로 활약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주가가 많이 밀렸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유상증자를 끝내고 YSK 제해제, 관절염 치료제죠. 이게 또 임상에 중간에 실패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우여곡절을 겪고 낙폭 과대에서 이제 저점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만 원대 이하에서 17,800원대에서 저점을 잡고 2만 원대 돌파 흐름이 나오는 낙폭 과대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냐. 예전에는 레이저 티닙이라는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서 기술 수출까지 했던 상당한 기술력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또 강하게 매수세가 잡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금호석유 같은 종목, 그러니까 석유화학 관련되는 시황이 너무 안 좋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관련되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상당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롯데케미칼도 주가 흐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주봉 흐름으로 보면은 뭐 2년 가까이 지금 주가가 하락한 이런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 관점에서 이제 향후에 석유화학 시황 회복,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만히 되면서 저점 매수가 활발하게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이런 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화 시황에 대한 회복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캠시스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 종목이 지금 재료가 하나 나왔죠.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진단키트 얘기를 했었는데 이 회사가 배터리 진단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초음파를 기술을 이용한 배터리 진단키트를 만들어서 배터리의 이제 그 성능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만들었다는 뉴스 나오면서 오늘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상용화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의 이슈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낙폭 과대에서 부분적으로 힘을 좀 반등에 기술적 반등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자 수급 호전주와 차트 우량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대형주로서 SK 하이닉스 꼽아주셨는데요. 기간에 또 수급이 활발하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로서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수급 속에서 바닥에서 고개를 보이는 종목 SK 하이닉스 꼽아주셨고 다음 종목 오스코텍 신약 개발 관련주로서 현대 과대 낙폭 구간에서 저점 매수의 타이밍 노려보면 좋을 종목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롯데케미칼 또한 유화 시황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주도주로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캠시스는 배터리 진단키트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뉴스 속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장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IT주에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대덕전자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이닉스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IT 장비 부품주들도 그동안에 지금 가격 조정을 충분히 지금 받았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좀 움직이는 그런 구간까지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대덕전자, 심텍, 뭐 PCB 업체로서 비슷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중에서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물론 이제 기지 효과도 있지만 작년에 이제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올해 지금 이제
그 빠른 속도로 실적이 회복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보면은요,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요 종목도 지금 3만 원대 초반에서 가격 조정을 지금 많이 받고 거의 뭐 2만 원대까지 주가가 밀린 상태에서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오늘 20일선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향후에 지금 IT 장비주, 부품주, 반도체 관련되는 섹터,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낙폭 과대에서 이제 저점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1선은 지금 회복이 되고 21선 돌파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은 이번에 급락이 나오는 자리, 요 자리가 지금 27,000원대 자리인데요. 적어도 27,000원 선, 27,800원 선까지는 1차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오후장 관심주로서 대덕전자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PCB 관련 업체로서 IT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21선이 회복된다면 1차 목표가 27,000원에서 28,000원 바라보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추가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말씀해 주실 박동기 파트너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문자로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박동기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 좀 보합권에서 등락이 오가는 상황인데 네. 어떤 상황인지 짧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아침을 단기 저점으로 해서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이거래일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앞으로 코스닥 지수는 910에서 710포인트 구간의 재돌파 여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아침을 단기 저점으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뭐 아직까지는 이제 등락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 저점을 다졌다라는 것에 좀 의의를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증시가 지금 3중 바닥 구간에서 지금 다시 나스닥 지수가 추가 하락을 가져가게 되더라도 그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 이미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이제 긴축이라든가 뭐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런 우려감들이 전방위적으로 선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더라도 연준의 의사록들이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바닥에서 저점에서의 불확실성 해소로 자 이제 나스닥 지수의 반등을 좀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나스닥 지수가 반등함에 따라 우리 증시는 오늘을 단기 저점 그리고 내일도 단기 저점을 다지고 우리 코스닥 기준 690에서 710포인트 구간을 다시 회복하는지 돌파하는지 여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제 기준으로 자, 매도 금지 명령을 좀 오전장에 내려드렸었는데 이제 그 이후의 상승을 최소 다음 주까지 일주일 이상 충분히 지수 반등, 상승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좀 노려보는 전략을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뭐 넘어가기 전에 이제 161번째 좀 상한가 종목을 잡았었는데요. 자, 이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하고 오늘 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3가지에 대해서 빠르게 좀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노랑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 알톤 스포츠가 우리 전기 자전거 관련주로 해서 자, 9월 6일에 네, 우리 노랑톡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당시 종가 4,500원에서 6,200원 정도까지 30% 정도의 상승을 한번 노려봤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시가 무너지면서 자, 과거에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드렸던 구간의 시가를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갔고요. 오늘 장중에 동사가 이제 전기 자전거에 이제 배터리를 폐배터리 사업에 또 진출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자, 과거에 30%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던 알톤 스포츠가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추세 하단에서의 또다시 좀 상한가에 좀 기염을 보이게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 자, 우리가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리스트를 정리해놨던 종목들이 시세를 반납하더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꺼진 시세도
다시 봐야 되는 이유로 우리 알톤 스포츠의 사례를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다시 이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오후장 기준으로 한 종목씩 매일매일 노랑톡에서 공유드릴 예정이니까 저도 추후에 관심 종목들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군들 관심 종목으로 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 매일매일 노랑톡에서 어떤 종목이 대시세 초입인가, 왜 이 종목이 대시세 초입인가에 대한 공부를 꾸준하게 좀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직까지는 오전장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전장 기준으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 한 종목, 네, 세 종목 빠르게 좀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 에버다임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자, 1,800원까지 시세가 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1,800원에서 최근 저가 6,000원까지 고가 대비 마이너스 40% 이상의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자, 과거에 매기가 유입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수혜주로서의 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이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 이종 바닥 영역대에서 오늘 또다시 강세 구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고가 대비 마이너스 40%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의 구간, 우리 강세 구간이 마무리되고 약세 구간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오늘이고 오늘 이 약세 구간을 마무리하는 상승 반전형의 캔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강세 구간의 추세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수혜주로 좀 시세를 좀 관심 있게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소멸이 돼야지 러시아가 돌발 군사 리스크나 뭐 이제 송유관을 가스관을 끊는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뭐 우리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는 사태가 조금은 이제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1월 달 이제 다음 달 중순 정도가 되면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선거 이후에는 러시아나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우리 바이든 행정부를 어렵게 하는 그런 외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달 정도 잘 기간 보유하셔가지고 네, 우리 현대 에버다임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서의 상승 테마를 좀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 견고하고 테마도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데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추세 하단에서의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네, 우리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므로 추후에 6,500원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 현대 에버다임 미리미리 좀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제 공개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특히나 대시세 초입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가지고 와주셨다고 하니까요. 이제 저점 테스트의 구간인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일지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알톤 스포츠가 이제 전기 자전거 관련된 이슈로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알톤 스포츠로 161번째 상한가를 이제 잡아냈는데 그 경쟁사가 이제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뭐 자전거 상장사 중에서 알톤 스포츠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 두 개 회사가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경쟁사가 전기 자전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 자전거의 배터리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들이 경쟁사인 삼천리 자전거에도 좀 부각이 된 모습이고요. 자, 지금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이슈화가 되고 있고 배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배달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대두화가 되고 있는데 자, 동사가 상반기 전기 자전거 매출이 30% 이상 좀 증가했다라는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과거 고가 17,000원에서 6,000원까지 약 마이너스 60% 이상 조정받은 이 과매도 구간에서의 매기 유입이 오늘 크게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자전거 판매량이 늘어난다. 두 번째는 경쟁사가 전기자전거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는 모멘텀 때문에 오늘 오전장 바닥에서 수급이 강하게 좀 몰려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는가 하고 보니까 6,400원대부터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거래한 주체들은 평단가가 6,400원보다는 낮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6,4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 잘 추적해서 반기 시세 노려보기 좋은 종목으로 우리 삼천리 자전거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알톤 스포츠가 이 전기 자전거, 특히나 또 전기 자전거 폐배터리 신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슷한 테마주로서 오늘 삼천리 자전거 이 상반기 매출 30% 증가에 따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돼서 또 추가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2위 종목 살펴봤고요. 1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1위 QMNC입니다. 네, QMNC 저는 처음 들어보는 기업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역사가 굉장히 또 오래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사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장 정보 일정을 들어가서 과거에 이제 상장사명이 어떤 회사였는가 하고 보니까 첫 번째 2017년도 당시에는 S&P 월드라는 회사였고요. 그 이후에는 블러썸 MNC라는 화장품 관련주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거래 정지가 됐고 2년 동안 우리 거래 정지가 되다가 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거래 재개가 됐는데요. 거래 재개가 되자마자 어제 하한가, 오늘 하한가, 이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도록 하면은 자, 블러썸 MNC가 이제 CBA 행사가액 그리고 유상증자를 찍어낸 우리 3,800만 주에 대한 평단가가 1,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회사가 거래 정지 기간이었던 2021년 4월 달 유상증자를 찍었는데 자, 이때 4,900만 주 발행 주식수 중에서 3,800만 주에 해당되는 75% 이상의 약 80% 이상에 대한 물량의 단가가 1,000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차트를 보고 1,000원을 제가 좀 차트상 좀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가 자, 이제 재작년 2020년도 3월달 코로나 폭락장에서의 저점이 약 1,200원 정도였고 그 거래 정지 이후에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우리 총 발행 주식수의 75% 이상, 약 80%에 해당되는 물량의 평단가가 1,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0원에 대한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2만 원, 19,000원까지 갔던 기업이 오늘 거래 재개 이후에 이번 주 어제 하한가, 오늘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상한가를 잡아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네이처셀 종목이었죠. 네이처셀 종목이 하한가를 갔는데 회사가 망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요 지지선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단기 시세를 노려볼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상한가를 전해드렸는데 자, 슈 MNC 종목도 자, 우리 아까 살펴봤었던 상장 정보 일정을 통한 세력들의 평단가 3,800만 주에 대한 단가가 1,000원이다 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 1,000원 구간 그리고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의 저가 1,200원 구간 즉 1,000원과 1,2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우리 슈 MNC 종목의 하한가 그리고 과대납폭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주요한 지지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휴 MNC 종목 자, 오늘 하한가에서 제가 지금 저가에 매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 1,000원 3,800만 주 누군가가 유상증자 물량이 들어가 있다. 그럼 그 1,000원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20년도 3월달 화장품 관련주로서 동사가 코로나 터지고 만들었던 저가가 1,200원이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 이번 주 추적하시다가 1,000원과 1,200원을 깨지 않고 저점을 다지고 분봉상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자, 제2의 우리 네이처셀 종목처럼 자, 하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자, 5분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하한가를 기록했지만 하한가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하한가가 풀리니까 거기서의 기술적 반등이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자, 슈 MNC 종목도 자, 회사가 거래 재개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2년 넘는 우리가 그 개선 기간을 이행해서 상장 유지로 결정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일주일 만에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던 회사가 아직 결산 보고서도 내지 않았는데 바로 상장 폐지로 돌아가는 경우는 가능성이 0.1% 미만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2분기 흑자 전환에 이루어내면서 우리가 상장 유지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결산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내년 3월까지는 즉 이제 내년 2월 전까지는 우리 기업 종속에 대한 문제가 크게 리스크가 없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첫 번째 회사가 2년 넘게 거래 정지되다가 올해 반기상 흑자 전환의 영업이익에 성공을 했다. 그 모멘텀 때문에 거래 재개가 됐는데 저점만 잘 확인을 하셔서 공략을 하신다면 바닥에서 상장 이래 우리 최저가 부근에서 큰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우리 종목으로 슈 MNC 우리 과거 블러썸 MNC라는 화장품 관련주를 오늘 마지막
원픽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QMMC인데요.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네이처셀 상한가 이상의 상승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지만 좀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단타의 기회로 활용해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두시고 노란톡방에서 추가 전략 함께 세세하게 살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그리고 노란톡으로 상담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시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SCI가 4,900원에 20%요. 아, 네, SCI 평가 정보 종목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어제 들어갔어요, 선생님, 제가. 네, 4,900원에 20% 비중 2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제 들어가셨는데 지금 4,3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네요. 네, 떨려요.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네, 연결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네. SCI 평가 정보가 이제 네. 금리 인상에 따른 좀 수혜주로 좀 지목이 돼서 뭐 채권 추심을 하고 신용 평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수가 빠질 때 좀 테마주 형태로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과 내일 중에 지수가 저점 다지고 반등하면 오히려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갔었던 테마주들이 다른 네. 종목들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되면서 오히려 고가에서 좀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구간은 일단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직전에 상한가 기록한 캔들의 종가를 좀 우리가 좀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네. 지수가 좀 단기 저점을 다지고 있으면서 빅스텝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너스 장중에 10% 가까이의 낙폭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캔들의 이제 시가 우리 저가가 4,050원 가격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4,050원을 1차 지지선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2차 지지선을 3,850원으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이 사실은 2,300원에서 최근 단기간에 좀 100%가 올라온 이제 과매수 좀 과열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차익 실현이 떨어지게 되면은 과거 상승했다가 이 조정 구간에서의 저점이 3,000원 밑으로 좀 빠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050원을 이탈하면은 비중 조절 그리고 3,850원을 이탈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청산 손절 관점으로 대응하셨다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저점 추세 하단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저는 3,000원 초중반 가격에서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이게 저점이 꾸준하게 좀 높아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이번에 2,300원에서 잡겠다. 혹은 2,700원에서 잡겠다. 이 기회가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3,000원 초반 정도까지 좀 매수 기회가 그 정도까지밖에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4,000원 이탈하면은 그리고 3,850원 이탈하면은 비중 조절 손절로 대응하셨다가 나중에 3,000원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에 저가 매수 기회 다시 한번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종목이 이제 사실 이제 실적을 기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 금리 인상 테마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제주은행이 이렇게 대장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주의 이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이 우상향 추세가 어디까지 끝날지는 조금 추적을 해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주요한 지지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추세가 자, 단기 5,000원에서 11,000원까지 100% 정도의 시세가 나왔었는데 자, SCI 평가 정보도 단기 저가 자, 3,000원에서 5,000원을 고점으로 아직까지는 한 80% 정도밖에 시세가 나오지 않았는데 한 번 더 추가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는 시청자님 평단가에서
비중 5% 남기고 네, 일단 본전권에 정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5,000원을 뚫어낸다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일부 수익 구간은 자, 직전에 이제 고가 라인들을 체크해 보니까 자, 목표가를 이제 뭐 4,900원에서 이제 5,500원 정도 가격, 5,400원 가격 라인. 자, 이 정도 5,400원 구간까지 난 좀 단기 시세를 노려보면서 청산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일부 비중으로만 네, 우리 좀 5에서 10% 정도 수익권 좀 분할 매도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은 카카오에 대한 상담이고요. 문자 상담입니다. 매수 가격은 6만 원, 비중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카카오 계속해서 신저가 기록하고 있죠. 현재 가격 49,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문자 상담이라서 이제 인사를 하셨다고 하고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카카오가 이제 네이버랑 같이 너무 좀 많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카카오의 저점이 자, 25,500원 정도, 대략적으로 27,000원에서 25,000원 정도가 자, 코로나 폭락장에서의 저점이 이제 카카오가 25,000원, 27,000원 구간, 3만 원 언더에서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가 자,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역성장을 한 게 아니지만 우리 유동성이 공급될 때는 17만 원까지 뭐 플랫폼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슈를 붙이면서 좀 시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계열사들이 이제 상장되고 그 계열사들의 또 손자 회사까지 또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부분들이 자, 오히려 카카오 종목의 이제 주가의 하락의 이유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게임즈 전방위적으로 이제 상장사들이 상장이 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장되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장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지만 상장되고 나서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뭐 이제 그런 신규 상장 종목들이 주가가 빠짐에 따른 그런 피해를 카카오도 좀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손자 회사들이 상장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증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슈몰이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관점에서 우리 카카오 종목의 이제 뭐 추가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가 한 6만 원 정도 가격 라인이 되시는데 자, 6만 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3개월 정도 이상은 좀 반등을 노려보셔야 자, 6만 원 정도 매도 기회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지금 증시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전저가를 이탈하고 단기 저점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네, 우리 카카오 기준으로는 36,000원과 46,000원과 48,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에 성공하는지 그리고 1차적으로는 6만 원 본점 왔을 때 반 이상 덜어내시고 자, 나머지 비중으로 69,000원, 7만 원 정도까지 추가 시세 노려보는 전략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가 고가 17만 원에서 지금 저가 이제 5만 원 정도까지 좀 가격 조정을 좀 굉장히 크게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17만 원 가격 대비해서 17만 3천 원 가격 대비해서 4만 9천 원 정도까지 네, 뭐 대략적으로 지금 뭐 마이너스 70%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저점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네,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자, 지금 고가가 네,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저점도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자, 다음번 상승 턴이 저 7만 원, 6만 9천 원 여기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이 추세를 뚫어내고 추가 시세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자, 6만 원에서 7만 원 구간 다수 비중 청산하셨다가 나중에 이 종목이 이중바닥 다지고 반등할 때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카카오 기준으로 자, 분기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2019년도 2천억 그리고 2020년도 4,500억 작년에 5천억 올해 지금 7천억 수준까지 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앞으로 영업이익이 자, 내년 기준으로 9,800억, 내후년 기준으로 1조 2천억, 그리고 2025년도 기준으로 자, 매출이 1조 6천억으로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라는 좀 모멘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가격 조정 이후에 자, 기간 조정 거치다가 2025년도까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이 예상되지만 자, 짧은 관점에서는 저는 6만 원, 7만 원 단기 목표가 설정해서 네, 매도 진행해서 수익 챙기시고 나중에 이중바닥 추세 하단에서 다시 한번 공략하는 전략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카카오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세 번째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문자 상담입니다. S에너지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 가격은 5,300원, 비중 30% 꽤나 묵직하게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에너지가 이제 국제유가 관련된 상승 테마주로 좀 시세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종목이 갈 땐 갑니다. 근데 우리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5,300원 구간을 우리가 이탈하는 시점부터 약세 구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약세 구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3,500원과 3,7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지 여부가 가장 현재 시점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는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우리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만드니까 단기 목표가 6,000원까지 좀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약세 구간으로 접어들다가 이 약세 구간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니까 여기 저가 4,500원에서 단기 고가 7,400원까지 또 약 50% 정도의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매수를 약세 구간이 끝나고 강세 구간으로 전환되는데 수급이 들어올 때 공략을 해야 우리가 단기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시세가 나오고 꺼지는 이 약세 구간에서는 거래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매기가 유입될 때 공략해서 7,000원까지 50%의 수익을 노려봐야 되는데 고가 매도 못하고 우리 추격 매수를 5,300원에서 좀 진행을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5,300원에서 아직은 이 약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3,500원, 3,700원 깨지 않고 반등하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3,700, 3,500을 깨지 않고 바닥에서 강세 전환이 됐는데 바닥에서 거래대금과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거기서 추가 대응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1차 목표가 4,500원, 2차 목표가 5,000원 가격까지 우리 추가 대응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걸 고려하신 다음에 4,500원, 5,000원에서 추가 매수한 비중, 기보유 비중 다수 좀 덜어내는 전략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된 테마로 인해서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조정받았다가 또 시세 나왔다가 조정받았다가 3,500, 3,700 깨지 않으면은 다음번 상승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전고점까지 시세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점에 잡아서 길게 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본전권 그리고 5,000원 구간 정리하시고 다음번에 타점 오면 다시 타점 재정비해서 우리 추가 시세 노려보는 전략 취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S에너지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상담 이어지니까요. 아래 보이는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0082번 받는 사람 번호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보이실까요? 휴대폰 카메라로 가볍게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셔서 상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